바다가 정말 너무 좋아요. 바다가 너무 깨끗해. 교통비가 공짜예요. 지하철은 없고 버스만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계속 있는데 그 도시마다 있는 음식도 맛있고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만큼은 꼭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몇 군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추천도 제가 들은 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그런 여행지가 아니고 제가 2018년도에 갔던 여행지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생생한 거죠. 제가 여행한 지 1년이 안 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자리를 여기서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새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순위는 없지만 재미삼아 3등, 2등, 1등 이런 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떠남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2019년 여행지 3위는요 대만의 타이중입니다. 타이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는 타이페이죠. 타이베이는 거의 일본의 오사카만큼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대중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은 곳이 대만이고, 그 중에서도 타이페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대만을 더 보고 싶다고 하면 가시는 곳이 가오슝인데, 이 가오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도시가 타이중이었어요. 일단 이름만 보면은 타이베이, 타이중, 또 대만 남쪽에 보면 타이난이 있죠. 그 타이완 할 때 그 타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한자에 북, 중, 남이 붙어서 타이페이는 북쪽, 타이중은 중앙에 있는 곳, 그리고 타이난은 남쪽에 있는 곳,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타이중은 대만섬, 타이완섬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한테는 가오슝이 대만의 부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오슝이 대만의 제2의 도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오슝은 대만의 제3의 도시고요. 제2의 도시가 타이중입니다. 근데 이 타이중이 대만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만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에 뽑히는 곳이 타이중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기후도 좋고 뭔가 인심도 좋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가 타이중인데요. 저는 사실 여행할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행의 절반은 날씨고 여행의 절반은 같이 가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데, 사실 여행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 진짜 날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타이중은요 대만 중에서도 날씨가 정말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대만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거든요. 왜냐면 너무 덥고 또 생각보다 너무 습해요 진짜. 이 타이중 같은 경우는 타이페이보다 위도는 더 남쪽에 있지만은 타이페이에 비해서 습도가 훨씬 낮아요. 이 타이페이가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160일이 넘는데 이 타이중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1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가 오는 날이 훨씬 더 적고, 그리고 그 위도의 특성상 북해기선 근처에 이 타이중이 있기 때문에 북해기선 근처에는 유명한 사막들이 많거든요. 북해기선 근처에 있으면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타이중이 딱 거기에 걸쳐 있어서 날씨가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행했을 때 타이중의 날씨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날씨 느끼는 느낌이었고, 물론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0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 그러니까 한국 기준 가을, 겨울쯤에 타이중을 여행하시면 한국보다는 훨씬 온난하고 따뜻하고, 그렇다고 해서 습하지도 않은 굉장히 쾌적한 날씨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이중 자체가 굉장히 볼 게 많은 도시는 아니에요. 약간 일본의 소도시 같은 느낌?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대만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이나 대만의 그런 음식도 경험할 수 있고 풍경 같은 것도 확실히 달라요. 일본의 소도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만의 문화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점에서 타이완이 굉장히 특색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중 자체도 여행하기 굉장히 좋지만 이 타이중에서 조금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만 가면은 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르웨탄. 르웨탄은 한국말로 하면 일월담, 그러니까 해와 달의 호수인 거죠. 호수가 진짜 커요. 호수가 진짜 큰데 호수 색깔이 약간 오키나와의 바다를 보는 느낌? 담수인데도 색깔이 열대 바다 같은 느낌이고 야자수도 주변에 있고, 그런 점에서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는 곳이 있어요. 일출을 보는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아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리산. 이 아리산에서 나는 차도 유명하고, 등산이나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아리산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어쨌든 타이중은 이 타이중뿐만 아니고 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르웨탄, 1월담이나 아니면 아리산, 시터우 이런 데하고 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근교 여행지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다녀오시면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보다 색다른 모습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점이 타이중이 교통비가 공짜예요. 지하철은 없고 버스만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서울에 있는 중앙 정류장 있죠. 그 타이중에도 버스 정류장이 중앙에 있어요. 정류장이 굉장히 크게 돼 있고
버스 노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글맵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발 도착지만 찍으면은 버스 번호가 안내가 되는데, 그 버스 탑승하면은 굉장히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예요. 이 버스 이동이 10km 이내 거리는 다 공짜예요. 대만의 버스카드, 티머니 카드 같은 이지카드가 있는데 그 이지카드 가지고 찍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갔을 때 한 8,000원, 9,000원 정도 충전을 해가지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3박 4일 동안 버스비가 과금이 된 건 딱 2번, 나머지는 다 공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안 드는 것도 사실 대학생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조금 절약하면서 여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약간 뭔가 해외에 나와 있는 느낌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국적인 거잖아요. 주위에 한국인이 없고 외국어를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 도톤보리나 타이페이만 걷다 보면은 정말 한국인들이 현지인들보다 많다고 느낄 때도 많잖아요. 근데 타이중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중에 가시면 조금 더 해외에 나와 있구나, 현지인들하고 약간 교감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이중이 또 여행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타이중을 어떻게 가야 되냐? 대한민국 항공사 중에서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는 딱 하나, 티웨이밖에 없어요. 티웨이가 인천에서 타이중 공항까지 일주일에 4차례 월수금일, 돌아오는 편도 월수금일 딱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끼고 가시잖아요. 연차 2개 써서 금요일날 가셔서 월요일날 오시는 일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3박 4일 정도 일정이 돼야 그 근교에 제가 말씀드린 르웨탄이나 아리산 같은 데도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일정입니다. 사실 제가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4박 5일 일정이면 더 좋지 않을까. 더 길면 좋죠. 여행이야 길면 좋은 거고. 또 떠나면 추천드리는 2019년 여행지 2위는요 일본의 미야코지마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저가항공사들이 일본의 소도시에 되게 많이 취항을 하고 있어서 이거 뭐야? 뭐 일본인 것 같긴 한데 여긴 어디야? 라고 싶은 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미야코지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하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만큼 좀 한국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어딘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키나와에서 더 남쪽으로 가야 돼요. 남서쪽으로 280km 더 가야지만이 있는 곳이 미야코지마입니다. 일본 거의 최남단이에요. 위도상으로 따지면 거의 대만에 있는 섬이죠. 섬인데 이곳의 장점은 뭐냐면, 이곳은 제가 작년 7월달에 다녀왔는데 바다가 정말 너무 좋아요. 바다가 너무 깨끗해요. 제가 동남아 휴양지도 많이 가봤고 오키나와도 가봤지만 제 생각에는 오키나와보다 훨씬 좋아요. 위도상으로 오키나와보다 일단 남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남아 느낌의 바다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일본 소도시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깔끔하고 숙박 같은 것도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인데, 바다는 동남아 보존이 너무 잘 돼 있고 무엇보다 관광객 자체가 많지 않아요. 미야코지마 여행하면서 단체 관광객 본 건 딱 한 팀, 관광버스 2-3대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 한 번 봤고요. 그 이외에는 단체 관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개인 관광이었고, 오키나와 본섬은 관광 하잖아요. 정말 어디 가나 관광지 같은 느낌이고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 미야코지마는 정말 자연적인 조건은 너무 훌륭하지만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면 한적하고 자연이다, 내가 자연에 복귀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곳이어서 그게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리조트도 많고 또 되게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나 비즈니스 호텔도 있어요. 물론 일본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싸진 않지만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일본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동남아 같은 어떤 바다,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해수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미야코지마가 정말 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섬의 크기 자체로 보면은 제주도의 11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섬인데, 이 미야코 섬에 둘레에 있는 4개의 섬이 있어요. 이라부섬, 시모지섬, 이케마섬, 구리마섬, 이렇게 4가지 섬이 있는데, 이 4개의 섬이 다 이 미야코 섬하고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로 여행하시면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안 들고, 제가 미야코지마에 5박 6일 있었는데 정말 다 봤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매일매일마다 다른 해수욕장을 갔는데 매일매일마다 너무 그 가는 곳마다의 느낌이 달라가지고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미야코지마 같은 경우는 가는 방법이 직항이 없어요. 일본의 도시 중에 한 곳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본 도쿄나 아니면 나고야나 후쿠오카, 오키나와의 나하공항,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거쳤다가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가셔야 되고, 주로 오키나와의 나하나 후쿠오카나 도쿄를 통해서 가셔야 될 텐데, 이 3곳에서 환승을 하면서 또 당일치기 여행 같은 거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쿄에 들려서 갈 때는 도쿄 관광을 하고 올 때는 후쿠오카도 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
일본의 도시를 하나 두 개 더 보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항공편은 티켓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항하는 항공사는 일본의 아나항공하고 자랑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인 JTA, 네, 그 항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항공권 가격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지만 저는 오키나와를 한번 가보신 분들이라면 오키나와하고는 훨씬 다른 느낌의 휴양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미야코지마이기 때문에 미야코지마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이 미야코지마 같은 경우는 여행하기 좋을 때가 해수욕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5월부터 11월 사이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단 8월부터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굉장히 많아요. 태풍이 있으면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제가 사실 7월 초에 갔어요. 그때 갔을 때 한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서 유명한 태풍은 아닌데 마리아라고 엄청 큰 태풍이 미야코지마를 관통했어요. 제가 여행을 하는 동안은 태풍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전날에 태풍이 갑자기 몰아치면서 제가 타야 되는 비행기가 캔슬이 됐죠. 난리가 났죠. 공항에 가보니까는 당장 제가 탑승하기로 한 다음날은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는 만석이다. 제가 2, 3일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 잘 돌아오게 됐는데 또 그렇게 태풍을 경험한 덕분에 그 태풍을 어떻게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이 또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약간 전화위복 같은 거죠. 어쨌든 8월부터 10월 초까지는 태풍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 가장 좋을 때는 제 생각에는 5월, 6월, 6월, 7월 초 정도까지가 가장 미야코지마 여행하기 좋은 곳일 것 같아요. 또 떠남이 추천해드리는 2019년 여행지 1등은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여행기를 올려서 많이 아시겠지만 남아공 여행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좀 안전이 걱정이다. 이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못 가겠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만큼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아공도 위험한 곳이 있고 비교적 덜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근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여행지는 다 위험해요. 제가 여행하면서 딱 한 번 현지인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시비라기보다는 그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약간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일본 도쿄예요. 일본 도쿄면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어디든지 여행지는 위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한국도 안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에 대해서 특별히 색안경을 끼고 정말 여기는 위험해서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하네스버그나 더반이나 포트 엘리자베스 같은 그런 대도시는 좀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위험하면 그 도시 피해서 일정 짜시면 돼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은 백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비교적 안전하고 제가 느낀 바로는 솔직히 파리나 마드리드나 그런 유럽에 있는 그런 도시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만큼 편견을 덜어내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여행지가 남아공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여행하는데 좀 코뿔소도 보고 사자 얼룩말도 보고 해야지 아프리카 여행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일정 자체가 요하네스버그로 인하긴 했지만 요하네스버그에서 머무르면서 안전한 곳 위주로 그냥 쇼핑몰이나 그런 데를 위주로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잠비아로 넘어가서 빅토리아 폭포 보고 이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리빙스턴이나 빅토리아 폴 같은 도시는 관광지로 유명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 통하고 왜냐면 거기는 공용어가 영어예요. 여러분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실 정말 좋은 리조트도 많고 제 일정이 그렇게 요하네스버그에 왔다가 빅토리아 폭포를 보고 빅토리아 폭포에서 이제 포트 엘리자베스로 넘어가서 이 차를 렌트해가지고 남아공 남부 해안을 쭉 도는 일정이었는데 이 남아공 남부 해안을 도는 일정이 너무 좋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계속 있는데 그 도시마다 있는 그 도시의 특산물,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도시마다 있는 에어비앤비 제가 에어비앤비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너무 좋고 정말 힐링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번지점프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 다리인 브루클란 다리에서의 번지점프도 있고 또 상어나 고래 같은 것도 직접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고 정말 자연을 내가 몸소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이 그 남아공 남부의 가든루트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전혀 못 느꼈어요. 물론 밤에는 다니지 않고 렌트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아공 여행 중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그 남부 가든루트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케이프타운이었는데
있는데 케이프타운은 진짜 유럽의 그냥 그런 도시들 정도의 위험한 정도예요. 만약에 좀 남아공 가고 싶은데 불안하다고 싶으시면 그냥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든 루트만 좀 맛배기로 보고 온다고 하면은 한 10일 정도면은 오며 가면서 하루 이틀 쓰고 나머지 8일 정도면은 케이프타운 둘러보고 가든 루트도 한 절반 이상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제 여행 역사에 통틀어가지고 가장 좋았던 곳이 남아공이었기 때문에 남아공을 반드시 추천해드리고, 남아공을 여행하실 때 꼭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렌트를 꼭 하셔야 된다. 렌트 여행을 하셔야지만 안전합니다. 하루 이동하시면은 위험한 순간을 많이 피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꼭 에어비앤비, 가든 루트의 소도시 에어비앤비 같은 거 꼭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제 인생 여행이었어요. 이 남아공 여행이 궁금하시면 제가 남아공 여행에 대해서 쭉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리카니까 막 사바나고 덥고 막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체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쪽은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나 스페인 갔을 때 느끼는 그런 기후 있죠. 뭐 좀 덥긴 하지만은 건조하고 뭐 여행하기 좋은 그런 날씨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덥지도 않고 여행하기에도 되게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남아공에 대해서 제가 장점만 얘기하나요?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남아공 역시 직항은 없고요. 환승하셔야 되는데 캐세이 퍼시픽을 타시고 홍콩에서 환승하시거나, 싱가포르 항공을 타시고 싱가포르에서 환승하시거나, 이티오피아 항공을 타시고 아디스아바바에서 환승하시거나,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시고 두바이에서 환승하시거나,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면서 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두바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100만원에 끊었어요. 정확히는 103만원, 104만원? 103만원? 갈 때 두바이에서 19시간 정도 환승을 해가지고 또 두바이에서 또 당일치기 여행을 알차게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4가지 항공사 통해서 4곳의 환승지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선호하시는 항공사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떠나면 추천하는 2019년 여행지 3곳을 추천해드렸고요. 대만의 타이중, 일본의 미야코시마,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 이 3곳 다 정말 작년에 여행했던 곳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곳이고 좋은 추억을 너무너무 많이 쌓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19년도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면 이 3곳을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2019년도에 여행을 정말 많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여행하시면서 안전하게 별 탈 없이 저같이 태풍 만나지 마시고 날씨 운도 정말 대박 나시고 최고의 여행을 많이 하는 2019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